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작년 12월 하반기 결산 회의를 통해서 뵙고 새해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 다짐을 각오하는 이러한 국민연대의 의지를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싸워왔고 그동안 저희들이 쟁취하고자 전국의 면면천천 많은 동지들과 그야말로 절규를 애쳐왔던 우리의 투쟁사는 어떠한 우리의 목적에서 쟁취의 면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2020년도를 새로운 각오로 다지게 됐습니다. 국가 기강에 막강한 권한을 밀어준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국가보훈처 내에 실무진들을 전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새해 첫도부터 사건이 배당되는 등 본말의 진실 규명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동단결에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천전용사들의 밀림의 전투에서 보여준 그 국가 사랑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그 공적에 과거를 한 번 더 회상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선배 전우들의 삶에 우리들의 목적이 바로 명예를 회복시키는 쟁취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모두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2020년도에 치러지는 금번 1월 22일 날 국회 헌정에서 개최되는 제45차 국민포럼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재정리돼서 2020년도에 투쟁의 전장의 선도에 그 문제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선배님들의 그런 진정한 참전 전후에 그리고 국가 유공자의 의지를 국민께 이제는 마지막으로 봉사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과 국민연대 146 NGO는 뜻을 같이 모아서 이 땅에 더럽고 사악한 비리가 있고 권력의 핵심에서 그 권력을 국민에게 봉사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향해서 자행하고 있는 이 범죄 철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연대 월남참전 유공자 총연맹은 그야말로 강력한 대체로 해서 그 근본의 뿌리를 도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되는 월남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 우리 34만 5천 명의 전후 선배들의 명예 회복을 짊어진 우리 월남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은 진실에는 채택의 이유가 있지만은 불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불의에는 단호한 박멸의 투쟁 원칙이 전제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요 여러분들께 맹세하고 각인하고 보고사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어찌하여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미망인들에 대한 이 복지 지원법은 없는가요? 이 뜻을 우리는 반드시 밝히고 또 그들에게 진짜 눈물 나는 세월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힘겹게 살아오신 그 월남 참전 유공자 부인회를 결성하여 저희들은 근본 정부에 독립된 법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립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오늘날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월남의 진실입니다. 2020년도 새로 발안한 우리 월남 참전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근본 출범되는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의 지도부에 그분들의 앞날의 발전과 또 그분들의 앞날의 전행되어야 할 투쟁의 결과에 늘 국민연대는 함께 할 것이며 늘 선도에 서서 그분들의 견두마차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보고되는 1월 22일 국민전대 제45차 국민포럼에서 한 번 더 저희들의 결기를 각인하고 대내에 저희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2020년 우리의 뜻을, 우리의 결기를 모아서 반드시 우리의 뜻을 쟁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렇게 함께 동지애로서 똘똘 뭉쳐서 전선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비역 육군소령 조재환입니다. 저는 행정근무 사무관을 시작으로 행정근무 서기관으로 퇴직했고 보훈장 3일장을 수상하여 국가인문대가 됐습니다. 저는 1971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현재는 월남참전 전국유흥자 총연맹의 사무총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일부는 국가보훈적 계획을 위한 국민포럼과 제2부로서는 월남참전 전국유흥자총연맹 조직강화 개편에 대한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제대표 경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월남전선 이름 모를 사냥에서 먼저 가신 전후 선배님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엽 국회의원님의 기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정읍 고창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유성열 의원입니다. 현재 당은 대한신당에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대한신당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또 제3세력들이 분열의 분열을 거듭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 국민적인 그 인지도나 또 지지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안이 한번 돼보자. 현재 자유한국당도 우리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고,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우리 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대안이 되고자, 대안이 돼서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내는데 앞장서고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대한신당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제가 당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영수 우리 국민연대 회장님께서 저와 이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하자라고 제의를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가장 앞서서 이렇게 축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무척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국가보훈처 개혁을 위한 오늘 토론회, 국민연대 국민포럼 토론회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연맹과 또 참전 부인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이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참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에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린 분들은 그때 서독 독일에 파견되어 있던 그런 광부 또 간호사 분들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국민적인 경제적인 고통도 좀 심하고 또 걱정도 아주 심한 이런 상황을 맞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마도건이 후배되는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이렇게 꽃피우는데 헌신하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희생하신 분들의 또 참전 그 부임회 우리 회원님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큰 위로가 돌아갈 수 있고 또 명예회복을 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듣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바로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총선이 4월 15일 날 남지 않아서 이제 국회가 정상 운영이 될지 가동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은 항상 이 문제를 제대로 간직하고 또 21대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이어져서 21대 국회에서는 필요하다면 어떤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전까지 그렇게 많은 진전을 시킬 수 있을지 그 점은 우리가 좀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21대 총선 전까지라도 정말 힘을 내서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해결책을 위해서 이 노력해 나가는 것은
21대 국회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이 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경자년 신년 격주에 갖는 우리 국민 포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뜻과 힘을 또 모아서 해결책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정말 진지하게 풀어나가는 이런 오늘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좀 아쉽다면 제 지역구 정읍이나 고창에서는 아직 참석을 못 오셨습니다만 또 인접 지역 부안을 비롯해서 우리 그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도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올라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사정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좀 떠나지만은 떠나도 마음만은 이 헌정 기념관 대강당에다 두고 떠나서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정말 뜻깊은 국민 포럼을 주최해 주신 서영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와 정성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 경자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뜻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 및 내빈 소개를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신당이 약한 게 아니지. 투쟁은 제도권에서도 우리 임복진 장군님, 김장건 상임고문님 계시지만 대한신당의 유성엽이라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299마리의 이 병든 국회의원들의 예방접종에 내가 파이러신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요번에 크게 터뜨려 가지고 저 청와대하고 담판을 짓자. 국회의원도 빼지 달고 투쟁의 연장선에 섰는데 이거 뭐 이까지 본처장 지금 대검에다 갖다가 이 배당 시켰으니까 개혁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성엽 의원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우리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금 대한신당이라는 당 소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유성엽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어느 정당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을 3번을 어느 당적을 갖지 아니하고 지역 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지원 속에서 자치단체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역시도 어느 정당에 자기 품을 팔지도 않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맡기지도 않고 단기 필마로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한 입지전적인 이 인물입니다. 국민연대 서영수가 지금 오늘 초대하신 임복진 장군님, 김장건 장군님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전직 다 국회의원을 두루 아무랬던 이 제도 정치 현실사의 산 증인이고 선봉에 섰던 어른들입니다. 이분들께 유성엽이라는 국회의원의 지금 현 의정활동과 정체성을 오늘도 헌정에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를 할 때 우리 원로 의원님들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예, 소개는 앞서서 한 걸로 가름하고 유성엽 국회의원을 오늘 함께 공동 주최한 유성엽 국회의원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임복진 예비역 중장님이시죠. 임복진 장군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그 우리 DJ 정권 때 국민회의가 노란 깃발을 휘둘리면서 이 땅 정권을 잡았을 때 유일무이한 우리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선두에서 지휘하셨던 우리 장군님이시죠. 임복진 전 장군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복진 장군님께서는 월남 청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의 상임 고문으로 오늘 공식 제가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대 상임 고문이신 김장건 우리 헌정회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계 국민연대 소속으로 인권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약 한 25년 동안 대한불교 연화종 전국 비구니 연합 종종 스님, 큰 스님 일경 스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대 정책총괄위원장이시죠. 예비역 대령인 김경구 위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방 국민행동본부 김명신 회장님 자리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재단의 우리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시죠. 전태삼 우리 재단의 동지가 함께 자리해 주셨네요. 4월 혁명의 손병주 위원장, 저 뒷자리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다른 단체 대표님들은 다 우리 연대 소속이시고 또 우리 천장 부인에 또 함께 오늘 투쟁의 결의와 또 포럼에 오늘 제안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 수훈자들을 위한 기관인지 이것이 진영들이 추앙받는 기관인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 거기다가 국민훈장 하나에 1억 원씩, 대통령 표창 5천만 원씩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국민의 혈세를 천수백억씩 도륙질한 놈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그놈들에게 32억씩 더 퍼졌어요. 현 정부에서. 월남청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이 국가보훈처의 공익법인 설립을 신청했는데 아니 어찌 민주정권이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 하에서 아니 그리고 또 회개한 것은 그놈들이 32억씩 예산을 출연받아가지고 국회 앞에 우리 월남청전 총연맹이 있는 청와대 옆에 통이동에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 문재인 처단 그걸 하고 다니더라고. 우리 기획팀들이 다 찍었어 사진을. 거기 간부들이야. 최고 수장, 회장, 사무총장이라는 놈은 요번에 검찰에서 소환장 받고 나서 감옥에서 요번에 사망한 거 아시죠? 심장병으로. 이런 놈들 후원장을 회수도 안 하고 아니 회개한 게 수백억 도둑질을 한 놈에게 국민훈장 2개씩 주고 환수해야지. 여기 지금 4월 혁명 동지회니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인데 이런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장 하나 없어. 도둑질을 십수년씩 일삼은 놈들에게 국민훈장을 주고 물론 그건 박근혜 때 이명박 정권 때 줬다고 하지만 꼭 환수해야지. 일본은 형이 확정됐는데. 그리고 우리 유석열 국회의원 여기 계시지만은 공익법인이 뭡니까? 일개 사당법인이
국가 대행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익을 인정받아서 공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공익법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겠다 하면 그게 공익법인이고 그게 공법단체예요. 거기에서 그 단체를 빙자해서 단체 대장이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그것도 쥐꼬리 많은 권력을 매간매직을 수천만 원씩 지부장자리를 놓고 매간매직을 한 놈들이 그걸로 대한민국의 지금 형벌권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지금 현재 재판에 해부된 그야말로 두 개 범죄 집단의 수장들이 23명인데 그거 사단법인이든 뭐든 법인을 환수해야지. 국민연대도 9개 지금 법인이 있습니다만은 저거 우리 그 대표기구에 잘못되면 법인장 저기 반납하라 그랬다. 아니 그런 놈들에게 요번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 32억씩 터졌어. 그리고 또 문재인 퇴진하라는 놈들 뒷공무니로 또 기소시키고. 아니 이게 미친놈들 정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왜 내가 대검에다 고소한지 아세요? 우리 그 여기 동양방송 회장님이 그날 함께 대동하셨습니다만 중간에서 만났어. 우리끼리는 하도 방해 공작이만 대검까지 가는 길이에요. 기자회견 잡아놨다 기자회견 취소시키고 동양방송 카메라만 들고 접수시키고 오는데 그 회개하면 여기 이 자리에도 나온지도 몰라. 불악지들이 합의하자 그러더라고. 총연맹 복수단체 운운했지만 같은 대회에 넣어줄 테니까 오늘 이거 저기 고소장 이거 접수시키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런 호로새끼 문재인이가 임무한 민주정권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내가 촛불로 연단 만든 거 세워서 대통령 만들었어.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냅다 튀더라고. 지금 말이에요. 회개한 게 법인이나 그 대표 수장이 구속되면은 그 법인 자체는 사단법인이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직이든 반납을 해야 돼. 거기다 지금 32억을 퍼줬어. 회개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2019년도에 청와대 앞 집회 3번 전국 돌면서 5천에서 1만 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10회를 했어. 국가보훈처 2번 기습 시해하고 청와대는 그야말로 아시잖아요. 그날 우리 광화문 집회 때 정무수석실 이놈들 비서관들 다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는 국민명령서 그거를 또 좋게 얘기해서 청원서라고 껍데기에다 써갖고 던져줬잖아. 2차례나. 그대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 그리고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에게도 이 문제를 빨리 해서 법인장 반납하고 도둑놈 집단도 없애고 저놈들이 각종 고용후유증 등급을 지금 회개한 방법으로 국가보훈처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이 민원을 받아서 등급 판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중대차한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읍소하는 그들이 절규하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장애가 있고 이걸 살펴서 등급을 판정해야 되는데 고엽제 전후해라는 그 애기들이 이자 홍길동이는 약 3급 정도를 줘도 된다고 사료돼 하면 그 도장깍지고. 아니 이런 집단이 국가보훈 수훈자를 위해서 존재돼야 된다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서 존재되는 국가보훈처가 이 새끼들이 무소불이에요. 국민 혈세로 갖다 봉급 따박따박 연금이 따박따박 출자비 다 따먹는 놈들. 이걸 보다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고하고 또 청원하고
또 때로는 겁박도 해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명령을 전달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답변 받았잖아요. 답변 받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언제나 정확한 답변이 올래나 하고 오늘 내일 하고 투쟁도 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놈들 수장이 구속돼 있는데 그 본부에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그곳에다 국민 혈세를 32억씩 갖다가 던져주는 놈이 그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전초전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감리 감독해야 할 지극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국가보훈처장이 감리 감독의 책임을 아니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직무유기에 대한 배임 행위는 권한남용 혐의로 6가지 죄를 물어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놈들도 뭐도 쌀말깨나 흥정하는 재주는 있다고 그런 건 감리 감독은 못하는 자들이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송치해달라. 물론 본처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대전지검에 지금 다 배당이 됐는데 검사실에서는 기소 의견이 피력된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후 선배들 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NGO의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여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이 배당이 됐고 여기저기 수사지휘도 내려갔고 일부는 고엽제 월남천전 중앙회에 대한 미지근한 수사 재수사하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참석했습니다면은 우리 배성한 선배 동지께서 또 뭐 서울시에 10억 이상 국민 혈세 도둑질 했던 사건이 있더만 그거 갖다가 또 추가 고소하셨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전우를 고발한다는 이 경악스럽고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훈장장사에서 도둑질하고 국민의 혈세 세금 갖다가 받쳐주고 세금 줬더니 발품 팔아서 지 대장만이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처단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게 참 별 회개한 지금 이 현상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신년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가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먼저 국민연대가 앞장서서 선배님들을 모시고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쓰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군대 생활 꽤 많이 했습니다. 육군 장군으로서 사관장은 저 25사관장 했어요. 또 광주에서 전투병과 교육사령관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그 군대와 정치권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이 전부 1번으로 자꾸 진급하고 제일 먼저 나가니까 견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 편당했습니다. 육군 중장 진급한 날인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호실장이 진급 명령서를 찢어버렸다고. 아니 이 대한민국 이런 데 살아요. 대통령이 육군 중장 진급 명령을 내렸는데 경호실장이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광주 전투병과학교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 2시간 지나니까
보따리 싸래요. 내가 거기서 쿠데타 준비한다고. 제가 거기서 무슨 힘으로 쿠데타를 해요? 그래서 또 대구로 쫓겨갔어요. 대구로 쫓겨가서 앉아있으니까 제대를 해요. 강제 해편당해서 제가 집안에 앉아있는데 대한민국에 제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역 장관이 제대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야당 국회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전국 최고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한 2번 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도 공수부대 특전사가 집을 얼마나 많이 때려부시는지 저희 가족이 집에서 자지를 못했어요. 이런 속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군대 생활도 했고 정치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런 그 좋은 테마를 가지고 이걸 하시는 걸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걸 해결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 연맹회에서 회장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국회 얘기가 법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뒷받침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못한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유 의원 가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국회의장도 만나고 해서 이걸 법적으로 뒷받침해야겠어요.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요. 국회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전우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라 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애국 정신을 가지고 국가가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태극기 부대 할 때도 저도 가봤어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어른들 무거운 정신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대표를 해서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정부를 청와대 의원도 찾아가요. 어른스럽게 해결해요. 뭐 데모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뭐합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 처리하시오 하면 전문위원 불러달라고 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 대한민국 법으로 오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우리 전후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그 대모하고 태극기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쟁에서 국가를 지은 애국자예요. 애국자. 저도 월남전에서 전투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이 선거를 위해서 지나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합법적으로 무게 있게 일을 처리하세요. 태극기 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저한테도 오세요. 저 현역은 아니지만 쫓아갈게요. 여러분들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입니다. 무게 있게 그리고 어른스럽게 처신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유서 깊은 이 대한민국의 국회 의사당 내에 있는 이 헌정 기념관에서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사상가요, 평화주의자요, 세계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톨스토이. 톨스토이 그 선생님에게 제자가 가서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대문호인 평화주의자인 사상가인 톨스토이 선생은 지금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이다 이랬습니다. 현재 지금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자가 묻기를, 그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그 선생께서는 지금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톨스토이 선생에게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선생은 서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 국민연대와 함께 월남 전국 유공자와 함께 한국여성인권총연맹과 함께 이와 같이 중요한 인사들이, 국가유공자들이 함께 모인 이 순간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시기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역사적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이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것은 기필코 성공을 시킵시다. 어느 무명 시인이 이야기한 시 하나만 간단히 읊고 내려가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을 당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친구가 적이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등한입니다. 이랬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이랬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등한하고 무관심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부부가 서로 등한하면 이혼하는 것이요, 친구가 서로 등한하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한때 똥돌 국민연대 서영수 대표와 함께 뭉쳐가지고 우리가 애국운동, 이것이 애국운동입니다. 딴 것 아닙니다. 한때 목격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나는 국민연대 상임 고문으로 민주화운동 관련부터 서영수 대표와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서영수 대표는 모든 사생활을 저버리고 국가 민족 성인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치고 불천주의와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전라도 말하면 짠합니다. 정말로 힘내게 뜨거운 박수로 다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자는 송구영신입니다. 양력은 벌써 10년이 됐고 음력은 내일 모레 10년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 오신 애국자
여러분, 경자년에는 모든 뜻을 이뤘던 것을 성공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빌면서 간단히 제 기회를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 연구소에 책임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문제시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저서도 그에 관련된 저서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 평상시에 국방부 근무할 때 이 보온의 문제, 보온이 어디만큼 우리나라가 썩어 있느냐, 정말 본말이 전문도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국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앞에 피를 토하는 김장원 위원장님도 피를 토하듯이 토하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저희같이 책상에 앉아서 글라브레이 쓰고 연구하는 저희 같은 역사학자들보다 현장에서 사회를 개선시키고 국가를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전부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만큼 썩은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도 이 보온이 잘못되면 국가가 다 무너진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환경 문제, 마시는 물, 날이면 날마다 잘 때도 접하는 공기가 오염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실상이 어떻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썩어가는 오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그 직접 당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 지자체 단체장들, 또 지금 당장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들마저도, 심지어는 말입니다, 언론마저도 다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여러분 아시죠? 포스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67년에 착공을 해서 6년 동안 공사해서 73년에 완공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5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아시죠? 포스코 우리나라의 5대 기업입니다. 연매출 65조 원입니다. 연간 이 연간줄 아십니까? 1조 5천억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기업이 잘 나가고 기업이 잘 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전 정말 반대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벌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벌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포스코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은 차치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에서 자고 날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맑은 물, 밑이 다 보이는 그 맑은 물, 지금요 포항 시민들은 거기서 수입하지 않습니다. 회수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30대 때 해외 유학할 때 들어오니까 8월달에 가니까 8월 20일에 아무도 사람이 안 보여요. 친구가 야, 이 사람들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야, 너 몰랐냐? 그거 들어가면 피부병 때문에 안 한다고. 그 맑은 물 지금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밑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사는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 생태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고기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거기에 있는 어민들조차도 고기를 잡아서 자기들은 잘 안 먹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어촌회장 제가 다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제가 실제로 다 겪어봤습니다. 이야기 듣고 그런 실상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거기에 사람들 안 먹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2005년 4월에 중앙일보에 나온 보도 기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연일만 안에 다육신이 검출됩니다. 여러분 다육신 아시죠? 다육신 해독성이라는 건요, 1kg에 1g에 아주 미세한 1g에 성인 2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는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거
다른 지역 어떤 지역보다 여기는 말이 많습니다. 다른 도시 폐기하는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는 다이옥신의 20배가 많습니다. 체면.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소음, 포항을 중심한 그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해도동, 송도동, 청림, 오천, 죽도동 그쪽 지역 제가 집이 아직도 집이 포항해도에 있습니다. 포항 해도동 주민만에 2만 명이 삽니다. 그분들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아무도 거기는 포스코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견마치료하듯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포항사회가 죽어간다는 것은 한국 대한민국이 죽어간다고 저는 생각하시고 앞장 좀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민운동 전국연합 서영수 의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 그리고 한국여성 인권운동 연합과 참전 유공자 부인의 회원 여러분들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때 한국의 정치는 정의와 평등, 공정은 사라졌으며 부패와 불신만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 안보, 외교와 남북 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나날이 어렵게 되어 경제는 나날이 어렵게 되어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각처 모든 기관은 국가 발전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우리가 중요시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국가보훈처는 가장 엄정하고 정확한 판단과 변함없는 잣대, 공명정대하게 업무가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따라 사회 여론에 편승하고 보훈처장 및 업무 담당자의 이념, 정치 편향,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정 관행이 많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인정하여 보훈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함께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를 위하여 풍전노숙을 마다하고 투쟁하여 오신 유공자 부인의 동지들과 참전 유공자분들을 위시한 국민연대 서영수 의장님과 지도부의 건성을 부합하며 오늘 행사를 공동 주관의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유성엽 국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참전유공자 부인회라는 명칭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권리 정책을 위한 소개의 목적을 거두기 위하여 2019년보다 강력한 투쟁의 실천 선언과 조직 강화를 위한 선열을 갖추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가본처의 존재의 이유가 전무하듯 어찌 국가유공자의 집계가족의 복지정책 하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의 정체성이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제도권의 안일한 유기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혼한 요론스러운 구태 세력에게는 어떠한 성의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우리 참전 유공자 부인회가 사적생의 각오로 수군 정치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우리 유공자 부인회의 잘못이 있다면 남편을 조국에 바친 죄뿐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제도 정권의 구역으로 처절히 진실을 은폐 왜곡시킨 세력과 현실 정치에서 모르쇠로 국민적 의무를 유기하는 제도권의 무능력에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연대의 숭고하고 더러운 권력 퇴치를 위한 가치관에 동성하여 이 땅 곳곳에 침해받는 불통적 다수의 기층민의 것으로서 그들의 지킴으로 정도정의 투쟁에 실천의 의미를 선언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